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급급매로 내놔도 서울 아파트 안 삽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비슷한 기사인데 헤드라인 또 다르게 뽑은 기사가 있어요. 급급매만 팔린다.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 절벽. 사실 이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세대로 호가 기준으로 내놓으면은 거래는 전혀 되지 않고요. 그 호가 기준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아주 그냥 싼 가격에 몇억 싼 가격에 일명 이제 급급매로 내놓으면은 그런 물건들은 일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거래량도 굉장히 적죠.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1월부터 이렇게 9월까지 본 겁니다. 물론 이제 8, 9월은 집계 중에 있는데 이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벌써 이제 중순이 지났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올 한 6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1000건대 정도는 됐었잖아요. 1000건대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 600건, 700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올 초에 1000건대도 굉장히 거래량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거래량을 보면은 작년 데이터를 한번 보죠. 21년 7월 그리고 8월 데이터 그리고 22년 7월 8월 데이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4,000건 이렇게 거의 5,000건 가까이도 거래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600건, 500건 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수치로 보면 9분의 1 이렇게 떨어진 건데 그냥 비정상적인 수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요 비정상적인 거래량 속에서 저가로 거래된 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 매물이라고 시세라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이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조금씩 내고 있는 겁니다. 요거죠. 대표적인 게 10억 주담대 족세가 풀리나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정부에서는 아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주택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총리께서 이제 보면은 해제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다. 단 규제 지역 추가 해제는 추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추가 해제가 되면은 15억 주담대 규제도 결국에는 풀릴 것이고 이게 중요한 건 수도권도 포함이 될지 여부가 관건인 겁니다. 여튼 결론은 시기의 문제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이런 거래 급감기가 지속이 되면은 하나하나 풀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거죠. 정부의 선긋기에도 시장에선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하다. 특히 정부가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면서 이런 기대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대출 제한이 풀리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 지역, 규제 완화 등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정확한 것은 이제 시기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집값 하락에 이제 원화 약세까지 이렇게 겹쳤죠, 지금. 원화까지, 약세까지 겹치다 보니까 고개 드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입니다. 즉,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 달러예요. 그래서 미국인이 특히 매수세 강세에 있습니다. 전국 집합 건물 외국인 매입자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좀 증가를 했고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 좀 감소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를 하죠. 외국인들도 서울의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가 아니다 보니까 대세의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 서울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만 팔린다. 아무래도 이제 극심한 거래 절벽에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건 내가 살 수가 없고 금액이 작은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만 일부 그 중에서 팔리고 있는 거고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무려 40%를 돌파한 겁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서울엔 거의 없는데
이 비중 자체가 40%면 굉장히 많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중반 이 양재 인근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미혼 남성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뭐 현재 주택은 없고요. 앞으로 목표가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게 목표다. 그죠? 퇴근 후 투잡까지 하고 있대요. 현재 인근 빌라 월세 거주 중에 있으면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뭐 투잡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열심히 사는 청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근로소득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재개발 구역을 선점한 다음에 재개발 구역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되면은 시세 차익이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천구 시흥 4동 투룸빌라 뭐 3억대 매물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거주와 투자로 봐도 괜찮은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뭐 현금은 1억, 뭐 신용대출은 1억까지, 외 추가 뭐 담보대출이 좀 나오니까 주택을 매수할 적에는 뭐 3억 정도를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역 자체가 보니까 양재예요, 양재고. 퇴근 후에 투자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흥 일대는 사실 현재 양재에 있는, 지역보다는 거리가 상당수 있죠. 그래서, 물론 여기가 투자성이 나쁘진 않고 괜찮은데, 여기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현재 보신데도 저는 거주와 투자로서 충분히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직장이 뭐 강남이고 강남에서 또 퇴근하고 뭐 투자까지 하시는데 대중교통으로 막 1시간 이상씩 걸릴 수도 있어요. 지하철을 좀 많이 갈아타야 되다 보니까 시흥에서 뭐 양재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양재 쪽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빌라를 뭐 미리 선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목표가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게 목표니까 강남 일대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미리 사는 거죠. 거주와 투자로도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뭐 시흥 4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이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월 26일 날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 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나왔고 말씀하신 요 8번이 금천구 시흥 4동 4번지 일대를 얘기한 거고요. 지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부터 4번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요 8번 일대가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시부에서 같이 발표를 했다 보니까 그냥 갭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기 이제 갭으로 살 수는 없고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양재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주하고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 양재역 일대를 보시고 그리고 뭐 최종 목표가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시흥에 여기를 재개발 구역을 사서 이게 아파트가 되고 뭐 또 갈아타서 그 시간에 내가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사실 강남에 지금 저평가인 재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놓는 게 강남을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뭐 구역이 여기를 보고 계신 거고 여기 뭐 시세가 뭐 3억 내외 하니까 그래서 거주와 투자로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여기보다는 보죠. 우리가 문제가 지금 이 직장이 양재 일대인데 여기를 가려면 뭐 자차로 가시는 것도 아닐 거고 대중교통을 대부분 이용하실 텐데 뭐 지하철을 요렇게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하철 좀 많이 갈아타야 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전 차라리 양재 일대도 거주와 투자가 가능하고 개발의 효자가 있는 지역이 찾으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양재동 일대를 한번 가보세요. 양재동 일대를 가보면은 요 블럭 쪽에 가보시면은 빌라가 뭐 4억대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블럭이 뭐 가칭 뭐 6구역 모아타운 접수 중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모아타운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이에요.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죠. 노후도도 살펴보면은 상당수 노후도도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뭐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대에서 한 70, 한 2, 3%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즉 법정 요건은 다 충족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를 뭐 내 거주와 투자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직장하고도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뭐 강남 아파트가 목표라고 하시니까 요게 좀 더 빠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서울 아파트 급급매만 겨우 팔린다. 역대급 거래 절벽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 서울 매매 거래량은 비정상적인 통계 수치다. 뭐 평균치의 거의 한 9분의 1,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즉 시기의 문제이지 이 15억 주담대, 뭐 규제 지역, 취득세, 임대사업자는 순차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원화 약세, 뭐 킹 달러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이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은 저가주택의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6억 이하가 40%를 돌파를 했습니다. 즉 금리가 가장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30대 중반 양재 인근의 직장인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뭐 퇴근하고 투잡까지 하신대요. 그래서 거주와 투자로 시흥 재개발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양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리고 뭐 투잡도 하고 계시니까 인근 지역에도 모아타운 추진 구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 구역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 4억 이하 정도로 매수가 가능해요. 현재 자산으로도 거주하고 투자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내가 별도로 월세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를 담보대출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거주와 투자로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한 자산 형성 측면에서 옳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도 지금 보시는 시흥보다는 더 우세하고요. 뭐 직장 위치도 워낙 가까우니까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